여러분, 혹시 우리 몸속에 사는 작은 미생물들이요, 암이나 고질적인 장 질환 같은 거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이죠. CJ그룹이 품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CJ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원래 2009년에 철랩이라고 시작했었죠. 맞아요. 그랬다가 2022년에 CJ 가족이 된 건데, 인공지능 AI하고 또 방대한 미생물 데이터를 무기로 해서 신약 개발은 기본이고요,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이 어떤지, 또 재무 상태나 미래 전망은 괜찮은지 하나씩 좀 봐야겠죠. 네, 바로 그 점들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 특히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걔네들 전체랑 그들이 이루는 생태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CJ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걸 분석하는데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EGMX, 이걸 써요. EGMX요? 네, 이게 수십억 개나 되는 미생물 유전자 데이터 속에서요, 마치 그 숨은 그림 찾듯이 AI가 빠르게 질병 관련 패턴이나 유용한 물질 같은 걸 찾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하, 그냥 미생물 목록만 쫙 늘어놓는 게 아니고 AI가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딱 캐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걸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찾는 건데요.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면역 항암제 CJRB101 이거예요. 그 항암제? 임상은 어디까지 갔나요? 현재 미국하고 한국에서 임상 1상이란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동시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염증성 장질환, 흔히 IBD라고 부르죠. 그 치료제 CJRB210, 이것도 개발 중인데 한 2026 하반기쯤에 임상시험 신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IBD 치료제,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자산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즈바이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또 유전체 정보로 감염균 빨리 찾아내는 트루백 아이디라는 진단 솔루션도 있고요. 와, 기술력 자체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 같은데요? 그런데 사업 성적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게 좀 그렇죠. 2024년 매출이 35억 원. 이게 전년보다 한 37.8% 줄었다고 하고, 영업 손실은 무려 342억 원. 적자 폭이 확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235억 원이요. 이게 매출의 6배가 넘거든요. 6배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초기 바이오테크 기업 모습이죠.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보다는 미래 기술 확보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단계인 거죠. 사실 CJ그룹 지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아니, 웬만한 상업 영화 한 편 만들 돈을 그냥 연구에다 쏟아붓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올해 2025년에는 그 병원 안 가고 소비자가 직접 장 건강 분석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DTC라고? 네네. 소비자 직접 의뢰 서비스. 네, 그거 스마일컷. 이걸 출시해서 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올해 한 1조 2천억 원 규모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FDA에서 보스트나 레비오타 같은 치료제가 승인된 건 꽤 긍정적인 신호죠. 우리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요. 시장은 커지고 있고 실제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네. 근데 당연히 경쟁은 치열합니다. 국내에서도 셀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이 임상 진행 중이고요. 또 다른 회사였던 지노멘 컴퍼니는 아예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 개발 접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어요. 경쟁사가 항암제 개발을 포기했다고요? 그건 그만큼 이 분야가 어렵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럼 CJ의 CJRB-101은 뭐가 다르길래 계속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만큼 항암제 개발이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죠. CJ는 아마 자체 플랫폼 기술이랑 데이터 분석 능력에 좀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신약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ADC라고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솔직히 조금 줄어든 면도 있어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네. 하지만 그 염증성 장질환, IBD 같은 분야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주가도 한번 봐야겠죠.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가가 9,630원, 시가총액은 한 1,259억 원 정도네요. 네. 이게 1년 전 최고가가 18,800원이었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 던 수준이에요. 역시 그 신약 개발 불확실성하고 계속되는 적자가 주가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배당은 뭐 상장하고 한 번도 없었고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무지표를 좀 더 보면 PBR이라고 주가순자산 비율은 1.81배 정도 돼요. 이건 뭐 회사의 장부성 가치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좀 높게 쳐주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마이너스 34.2%예요. 아직 자기자본으로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다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은 아직 이익을 못 내는 상황.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이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강점은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AI 플랫폼, 또 CJ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이 17.2%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네, 든든한 배경이 있죠. 반면 약점은 계속 얘기 나왔듯이 지속되는 적자, 그리고 막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이죠. 파이프라인도 아직은 임상 초기 단계고요. B2C 사업도 이제 막 시작이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기회 요인으로는 시장 자체가 빠르게 크고 있다는 점, 정부 지원, 그리고 AI 기반의 바이오마커 발굴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들 수 있겠네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 뭐니 해도 신약 개발 자체가 갖는 높은 실패 위험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 또 경쟁 심화,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CJ 바이오사이언스도 2025년을 사업 전환의 해로 삼고 이 플랫폼 기술 사업화와 B2C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CJ 바이오사이언스, 혁신적인 기술과 CJ라는 배경은 분명 강점이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재무적, 기술적 과제들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먼 미래 혹은 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개인 맞춤 의학이 더 발전하면요.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때 피 뽑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자기 장내 미생물 상태를 분석하는 게 아주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때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분야에서 정말 선도주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수많은 경쟁 회사 중 하나로 남게 될지 그게 관건이겠죠.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내 장 속 미생물을 분석하는 시대라. 자, 오늘 저희가 탐구해본 CJ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주세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